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공간에서든 가장 위험한 사람은 큰 소리로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한계에 내몰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인간 심리에 대해 발견한 사실들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껏 공감인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세상으로부터 종종 오해받는 존재인 공감인들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감 능력을 나약함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깊이 있는 연구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인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들을 얕잡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여러 층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가립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어 던질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융이 발견한 그림자 자아에 대한 진실은 아마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공감인들은 융이 대극의 긴장이라고 불렀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지만 동시에 그 강렬함을 내면에 담아두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사람들의 선한 가능성을 믿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순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소위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감인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칼 융은 가장 온전히 통합된 인간이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온전하게 일어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반복되는 배신과 교묘한 조종을 겪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르고 강렬하게 이 자아 통합 과정으로 내몰립니다. 그들은 단지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밀쳐졌던 경험을 통해 어둠의 속성을 누구보다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의 따뜻한 연민을 보고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약하고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그 기반을 필사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거나 평생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과정은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융이 심리적 재탄생이라 부른 것의 촉매제가 됩니다. 여기서 융은 이해했지만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감정적 민감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공감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독하고 분석하고 저장합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조종, 모든 거짓말, 모든 감정적 폭력은 그들의 정신 안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이것은 쓰라린 원한이 아니라 명료한 데이터로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융이 자아의 출현이라고 부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된 그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강력한 변화가 편안함 속이 아니라 이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모든 것은 극단에 이르면 자신의 반대로 전환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없이 인내하던 공감이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던 사람은 이제 선택적으로 베풉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던 사람은 이제 마지막을 고합니다. 이것은 냉혹하거나 잔인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융은 진정한 힘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할 때 나타난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자신의 안에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발현되는 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감이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척추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 기반하여 행동합니다. 화를 내고 복수를 꿈꾸며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마친 공감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융이 의식적 선택이라 부른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전투, 바로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재앙적인 판단착오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칼 융은 조종자들이 예측 가능한 반응에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고 해명하고 관계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융이 말한 심리적 자율성에 도달하면 그들은 이러한 전술에 완전히 면역이 됩니다. 그들은 그 게임 자체를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융은 어떠한 역학관계에서든 가장 강력한 위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가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초연함임을 발견했습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이 힘의 역학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 연구에 따르면 공감인들은 그가 감정 기능의 우위라고 부른 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적 불안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고 세련된 감성 지능입니다. 그들은 행간의 의미를 읽고 불일치를 감지하며 조작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그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성 지능이 힘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결합될 때 그것은 전례 없는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공감인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힘으로부터 행동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변화에 대해 융은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칼 융은 그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긴장을 견디는 능력, 쓰라림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보는 능력, 반응 대신 응답을 선택하는 능력. 배신이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된 공감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이 초월적 기능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개성화된 존재, 즉 자기 자신만으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이를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더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적 거울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감인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반복적으로 배신을 당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반사를 멈추고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외양, 교묘한 조작, 거짓된 사과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수정처럼 맑은 눈으로 패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역기능을 흡수하는 대신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악의가 아니라 진실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했듯이 진실이야말로 기만에 맞서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다음 단계는 융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칼 융은 누군가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면 그것이 결국 혼돈이 아닌 절대적인 명료함 속에서 폭발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늘 남에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인내하던 공감이는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행동합니다. 그들은 부서진 것을 고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방정식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학은 정말로 매혹적인 경지에 이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의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인들에게 이 그림자는 종종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 떠나갈 수 있는 힘을 포함합니다. 배신은 그들이 이 그림자를 통합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이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도록 만듭니다. 융은 이 통합이 사람을 덜 자비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별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살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감 능력이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것은 융이 개성화된 자아라고 부른 것이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칼 융은 가장 위험한 인간은 무의식적인 상처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변형시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이 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잔인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왔지만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정련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종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흡혈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힘들게 얻은 통찰력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칼 융의 심리 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순간은 해방이자 혁명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고 부른 상태, 즉 자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변형, 이것은 융이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이며 그 모습은 실로 장엄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힘이란 감수성의 부재가 아니라 지혜에 의해 정련된 감수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인은 이 역설을 완벽하게 체현합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지만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융은 가장 통합된 개인이란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의식적인 자각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된 공감인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융이 적절한 반응이라고 부른 것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을 절대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 발달의 가장 높은 형태는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고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차단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익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속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 위장한 블랙홀에 자신의 빛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이 의식적인 관계의 기술이라고 부른 것을 배웠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진정한 보살핌이 있는 곳에서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융이 개성화된 공감인이라 칭한 존재이며 그들은 당신이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칼 융은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악마를 직시하고 온전하게 일어설 때 그가 자연의 힘이라고 칭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괴적이지 않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인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내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완전한 개인, 즉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통제되거나 다시 부서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칼융의 평생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맹렬히 사랑했던 것만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 말입니다. 희생자에서 주권자로 향하는 공감인의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정신의 영웅적 여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힘을 통합하여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칼융은 고통이 의식적으로 수용되고 심리적으로 처리될 때 지혜를 위한 원재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 속을 걸어온 공감인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안내하는 빛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상처 안에 초월의 씨앗이 있다는 융의 가장 위대한 통찰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신 안에는 이전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강력하며 더 온전해지라는 초대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공감인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상처를 지혜로,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을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의 조용한 힘을 결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공간에서든 가장 위험한 사람은 큰 소리로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한계에 내몰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융이 인간 심리에 대해 발견한 사실들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껏 공감인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융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세상으로부터 종종 오해받는 존재인 공감인들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감 능력을 나약함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칼융의 깊이 있는 연구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인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들을 얕잡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여러 층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가립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어 던질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융이 발견한 그림자 자아에 대한 진실은 아마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공감인들은 융이 대극의 긴장이라고 불렀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지만 동시에 그 강렬함을 내면에 담아두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사람들의 선한 가능성을 믿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순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소위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감인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칼융은 가장 온전히 통합된 인간이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온전하게 일어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반복되는 배신과 교묘한 조종을 겪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르고
강렬하게 이 자아 통합 과정으로 내몰립니다. 그들은 단지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밀쳐졌던 경험을 통해 어둠의 속성을 누구보다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의 따뜻한 연민을 보고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약하고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그 기반을 필사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거나 평생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과정은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융이 심리적 재탄생이라 부른 것의 촉매제가 됩니다. 여기서 융은 이해했지만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감정적 민감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공감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독하고 분석하고 저장합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조종, 모든 거짓말, 모든 감정적 폭력은 그들의 정신 안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이것은 쓰라린 원한이 아니라 명료한 데이터로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융이 자아의 출현이라고 부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그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강력한 변화가 편안함 속이 아니라 이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모든 것은 극단에 이르면 자신의 반대로 전환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없이 인내하던 공감인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던 사람은 이제 선택적으로 베풉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던 사람은 이제 마지막을 고합니다. 이것은 냉혹하거나 잔인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융은 진정한 힘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할 때 나타난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자신의 안에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발현되는 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감인은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척추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 기반하여 행동합니다. 화를 내고 복수를 꿈꾸며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마친 공감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융이 의식적 선택이라 부른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전투, 바로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재앙적인 판단착오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칼 융은 조종자들이 예측 가능한 반응에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고 해명하고 관계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가민이 융이 말한 심리적 자율성에 도달하면 그들은 이러한 전술에 완전히 면역이 됩니다. 그들은 그 게임 자체를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융은 어떠한 역학관계에서든 가장 강력한 위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가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초연함임을 발견했습니다. 각성한 공가민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이 힘의 역학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 연구에 따르면 공가민들은 그가 감정 기능의 우위라고 부른 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적 불안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고 세련된 감성 지능입니다. 그들은 행간의 의미를 읽고 불일치를 감지하며 조작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그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성 지능이 힘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결합될 때 그것은 전례 없는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공가민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힘으로부터 행동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변화에 대해 융은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칼 융은 그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긴장을 견디는 능력, 쓰라림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보는 능력, 반응 대신 응답을 선택하는 능력. 배신이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된 공가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이 초월적 기능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개성화된 존재, 즉 자기 자신만으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이를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더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적 거울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가민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하지만 공가민이 반복적으로 배신을 당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반사를 멈추고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외양, 교묘한 조작, 거짓된 사과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수정처럼 맑은 눈으로 패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역기능을 흡수하는 대신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악의가 아니라 진실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했듯이 진실이야말로 기만에 맞서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다음 단계는 융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칼 융은 누군가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면 그것이 결국 혼돈이 아닌 절대적인 명료함 속에서 폭발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늘 남에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인내하던 공가민은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행동합니다. 그들은 부서진 것을 고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방정식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학은 정말로 매혹적인 경지에 이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의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인들에게 이 그림자는 종종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 떠나갈 수 있는 힘을 포함합니다. 배신은 그들이 이 그림자를 통합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이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도록 만듭니다. 융은 이 통합이 사람을 덜 자비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별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살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감 능력이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것은 융이 개성화된 자아라고 부른 것이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칼 융은 가장 위험한 인간은 무의식적인 상처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변형시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이 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잔인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왔지만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정련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종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흡혈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힘들게 얻은 통찰력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칼 융의 심리 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순간은 해방이자 혁명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고 부른 상태, 즉 자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변형, 이것은 융이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이며 그 모습은 실로 장엄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힘이란 감수성의 부재가 아니라 지혜에 의해 정련된 감수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인은 이 역설을 완벽하게 체현합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지만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융은 가장 통합된 개인이란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의식적인 자각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된 공감인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융이 적절한 반응이라고 부른 것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을 절대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 발달의 가장 높은 형태는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고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차단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익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속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 위장한 블랙홀에 자신의 빛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이 의식적인 관계의 기술이라고 부른 것을 배웠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진정한 보살핌이 있는 곳에서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융이 개성화된 공감인이라 칭한 존재이며 그들은 당신이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칼 융은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악마를 직시하고 온전하게 일어설 때 그가 자연의 힘이라고 칭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괴적이지 않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인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내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완전한 개인, 즉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통제되거나 다시 부서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칼 융의 평생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맹렬히 사랑했던 것만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 말입니다. 희생자에서 주권자로 향하는 공감인의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정신의 영웅적 여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힘을 통합하여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칼 융은 고통이 의식적으로 수용되고 심리적으로 처리될 때 지혜를 위한 원재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 속을 걸어온 공감인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안내하는 빛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상처 안에 초월의 씨앗이 있다는 융의 가장 위대한 통찰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신 안에는 이전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강력하며 더 온전해지라는 초대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공감인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상처를 지혜로,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을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의 조용한 힘을 결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공간에서든 가장 위험한 사람은 큰 소리로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한계에 내몰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인간 심리에 대해 발견한 사실들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껏 공감인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세상으로부터 종종 오해받는 존재인 공감인들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감 능력을 나약함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깊이 있는 연구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인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들을 얕잡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여러 층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가립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어 던질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융이 발견한 그림자 자아에 대한 진실은 아마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공감인들은 융이 대극의 긴장이라고 불렀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지만 동시에 그 강렬함을 내면에 담아두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사람들의 선한 가능성을 믿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순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소위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감인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칼 융은 가장 온전히 통합된 인간이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온전하게 일어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반복되는 배신과 교묘한 조종을 겪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르고 강렬하게 이 자아 통합 과정으로 내몰립니다. 그들은 단지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밀쳐졌던 경험을 통해 어둠의 속성을 누구보다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의 따뜻한 연민을 보고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약하고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그 기반을 필사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거나 평생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과정은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융이 심리적 재탄생이라 부른 것의 촉매제가 됩니다. 여기서 융은 이해했지만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감정적 민감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공감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독하고 분석하고 저장합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조종, 모든 거짓말, 모든 감정적 폭력은 그들의 정신 안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이것은 쓰라린 원한이 아니라 명료한 데이터로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융이 자아의 출현이라고 부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그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강력한 변화가 편안함 속이 아니라 이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모든 것은 극단에 이르면 자신의 반대로 전환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없이 인내하던 공감인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던 사람은 이제 선택적으로 베풉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던 사람은 이제 마지막을 고합니다. 이것은 냉혹하거나 잔인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융은 진정한 힘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할 때 나타난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자신의 안에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발현되는 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감인은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척추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 기반하여 행동합니다. 화를 내고 복수를 꿈꾸며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마친 공감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융이 의식적 선택이라 부른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전투, 바로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재앙적인 판단착오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칼 융은 조종자들이 예측 가능한 반응에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고 해명하고 관계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융이 말한 심리적 자율성에 도달하면 그들은 이러한 전술에 완전히 면역이 됩니다. 그들은 그 게임 자체를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융은 어떠한 역학관계에서든 가장 강력한 위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가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초연함임을 발견했습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이 힘의 역학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 연구에 따르면 공감인들은 그가 감정 기능의 우위라고 부른 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적 불안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고 세련된 감성 지능입니다. 그들은 행간의 의미를 읽고 불일치를 감지하며 조작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그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성 지능이 힘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결합될 때 그것은 전례 없는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공감인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힘으로부터 행동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변화에 대해 융은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칼 융은 그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긴장을 견디는 능력, 쓰라림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보는 능력, 반응 대신 응답을 선택하는 능력. 배신이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된 공감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이 초월적 기능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개성화된 존재, 즉 자기 자신만으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이를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더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적 거울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감인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반복적으로 배신을 당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반사를 멈추고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외양, 교묘한 조작, 거짓된 사과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수정처럼 맑은 눈으로 패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역기능을 흡수하는 대신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악의가 아니라 진실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했듯이 진실이야말로 기만에 맞서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다음 단계는 융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칼 융은 누군가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면 그것이 결국 혼돈이 아닌 절대적인 명료함 속에서 폭발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늘 남에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인내하던 공감이는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행동합니다. 그들은 부서진 것을 고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방정식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학은 정말로 매혹적인 경지에 이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의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인들에게 이 그림자는 종종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 떠나갈 수 있는 힘을 포함합니다. 배신은 그들이 이 그림자를 통합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이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도록 만듭니다. 융은 이 통합이 사람을 덜 자비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별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살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감 능력이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것은 융이 개성화된 자아라고 부른 것이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칼 융은 가장 위험한 인간은 무의식적인 상처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변형시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이 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잔인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왔지만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정면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종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흡혈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힘들게 얻은 통찰력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칼 융의 심리 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순간은 해방이자 혁명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고 부른 상태, 즉 자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변형, 이것은 융이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이며 그 모습은 실로 장엄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힘이란 감수성의 부재가 아니라 지혜에 의해 정련된 감수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인은 이 역설을 완벽하게 체현합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지만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융은 가장 통합된 개인이란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의식적인 자각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된 공감이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